이제 유망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 말고 너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투자사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의 제품을 직접 사줄 수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직접 갖다가 써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유인이 있는 거거든요.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본질에 있어서만 되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오피스 기능은 안 하고 그냥 그런 투자사들이 그런 걸 대신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디어라든가 HR이라든가 투자사 중에서는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연결을 또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다이나믹스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팔로알토 캐피탈의 최중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글이 천재 엔지니어 한 명 데려오려고 중소기업 하나를 통째로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죠? 네, 현지에서 체감하는 인재 쟁탈전은 어느 정도로 뜨겁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AI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이게 또 인재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뭐 엔트로픽이나 아니면 제미나이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 같이 이제 이런 큰 회사들에서 이런 대형 AI들을 개발을 해보고 구현을 해본 개발자들은 또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쟁탈전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죠. 많은 AI 인재들을 데려오려고 오픈 AI나 구글에서 많이 영입을 했었고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글에서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면은 그냥 데려오면은 어떻게 그 회사에 되게 중요한 핵심 인재들인 건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회사를 사갖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의 또 인력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음, 그 인력들의 구성원들이 결국에 회사의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빅텍 회사들은 또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네.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뭐 이제 이런 메타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그게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조금 당길 수 있다면은 음, 그 결코 정도 예, 투자는 망설이지 예,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근데 실리콘 수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던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뭐랄까 딱 그 급여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일 이제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최근에 메타가 인수한 회사가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스케일 AI의 그 알렉산더 왕이라는 그 CEO를 데려오려고 이 회사가 이제 메타에서 이 회사를 투자한 절반 지분을 절반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한 게 20억 달러 정도 했으니까요. 네. 200억 달러네요. 200억 달러. 20빌리언이니까 2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0조 원 정도를 쓴 네. 거네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가져오고 거기에는 핵심 인재들을 데리고 온 거니까 음. 금액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그냥 급여로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고, 네. 거기 있는 대표는 그거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메타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 AI 최고 책임자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뭐 이미 사실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수조 원, 수십조 원도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인재들이 빅테크로만 몰리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살아남나 싶으면서도 오히려 스타트업을 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값어치를 받고 갈 수 있다는 그럼요. 가능성도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들도 밸류를, 특히나 AI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정말 빠르게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커서라는 그 코딩을 해주는 네.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두고서 뭐 오픈 AI나 뭐 구글이라든가 이제 많은 쟁탈전이 있었고요. 직원이 해봐야 100명이 안 되는 이제 수준인 음. 건데, 회사 기업 가치는 뭐 이제 거의 10조가 넘는 10조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어. 스타트업이라도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중소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유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가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음. 회사인데, 메타에 있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왕을 네.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스케일 AI를 인수를 하면서 많은 AI 인력들이 메타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또 메타 인력들 있잖아요. AI 네. 인력들이,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회사를 차렸어요. 이 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팀이 너무 좋은 거죠. 음. 그리고 뭐 교수 출신도 있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에이전트 AI 회사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뭐 한국 시리즈의 뭐 야구표를 끊는다고 했을 때 막 클릭을 해가지고 광클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챗GPT처럼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야, 나 여기에서 뭘 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티켓이 떴을 때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AI 음. 회사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투자를 막 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스타트업이지만은 일단 시작부터 다른 거죠. 팀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같은 스타트업에도 스타트업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기술력이 또 뭐 다른데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있어서 얼마든지 투자를 받고 인수를 뭐 할 수 음.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되게 작은 회사인데 갑자기 내일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엄청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 10조 원이 넘는 그런 데카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기 오. 때문에 그런 AI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출신들이 일단 유리하긴 하겠네요.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도. 근데 아무래도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기업 출신들이라는 게 뭔가 다 구현을 해보고 거기에서 네. 이 대기업 내에서는 뭔가 할 수 없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나 이 회사 음. 내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혹은 다른 기회를 보고서 나와서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음.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네. 카카오도 그렇고 다들 원래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그쵸. 것처럼 거기에 있으면서 기회를 발견해서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음. 실리콘밸리는 좀 다른 게 뭐 미국의 대기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또 몰려드는 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돈만 싸들고 가면 투자 안 받는다. 다른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망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돈 했는데 왜 안 받아? 이제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돈 말고 너희가 뭐 해줄 수 있는데 우린 우리는 돈 많아 지금. 예, 네. 돈 주겠다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돈 말고 너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투자사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피델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드만삭스 뭐 이제 이런 네. 데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런 투자한 것만으로도 밸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의 제품을 직접 사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만약에 음. 투자를 해주면은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뭐 삼성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에서 직접 갖다가 써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을 유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음.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동시에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만 하는데 다른 뭐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음. 그러면은 다리 놔줄 수 아시아에 있는. 그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본질에 있어서만 되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오피스 기능은 안 하고 그냥 그런 투자사들이 그런 걸 대신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가 네. HR이라든가 아.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사들이 대리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투자사 중에서는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음. 이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연결을 또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어떤 한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으면은 그 회사가 투자한 많은 포트폴리오 회사들한테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다이나믹스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대가 진짜 높긴 높네요, 이제.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팔로알토 캐피탈이 AI 회사에 투자할 때 겪는 어려움들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다 모든 어려움이고요. 아. 모든 어려움인데 열심히 해서 저희도 올해 뭐 생성형 AI와 이제 휴머노이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저희 또 좋은 레퓨테이션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은 이제 투자사들이 저희한테도 좋은 투자들도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한국인 창업자가 만든 투자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여러 이제 기회들을 같이 열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콧대 높은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사실 우리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오픈 AI에서 안전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이 회사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샘 알트만을 해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샘 알트만의 승리로 끝났죠. 그쵸. 상업적인 걸 바라는 직원들의 승리가 되었는데 이게 윤리적 브레이크가 사라진 AI 기업이 더 매력적인 건가 아니면 걱정되는 건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윤리적 뭐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한 사람들이 승리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스가 이제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오픈 AI는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고요. 그런 투자자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기를 든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이제 보드 멤버들이 이제 그걸 보팅을 갖고 보팅 라이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주들에 있어서 이제 그 투표권이 많은 데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김이 센 데에 있어서 당연히 의사가 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 내에서 샘 알트만이 다시 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당시에 이제 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회사를 나와서 다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을 그래서 직접 차린 경우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또 그쪽에도 펀딩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들도 엄청 저력이 있는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실리콘밸리에 또 음. 돈은 또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윤리를 등한시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AI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간 뭐 비밀번호부터 해서 우리가 뭐 많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사실 뭐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걸 AI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되게 맞아요. 민감한 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더욱더 많은 그런 무형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에 있어서 보안 산업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윤리를 너무 등한시한 것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 뭐 그 명암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올해 이제 여러 사고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회사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이나 이제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챗GPT보다 이제 클로드 그 엔트로피가 이제 네. 클로드가 이제 그런 걸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회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음. 고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쪽이랑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빚을 숨기려고 그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든다라는 우려점도 되게 많이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SPB, SPC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그 빚만을 이제 숨기기 감추려고.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법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반적 되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그런 거는 음. 아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당연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일을 뭐 담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뭐 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뭐 이야기할 수 없긴 하겠지만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질 때 한 회사가 이제 돈을 다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음. 회사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가 만들어지면은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고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 즐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순환 출자는 어떻게 보고 이게 계세요? 순환 출자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라클과 네. 뭐 엔비디아와 뭐 이제 이런 네. 그런 맞아요. 그 순환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오픈 AI까지 이제 오픈 AI가 그 순환의 고리에 좀 많이 있는 네.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순환 출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매출은 없이 그냥 뻥튀기 된 거 아니냐 돈 이제 이런 먹고 돈 먹기. 걱정을 예.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매출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저가 있고 뭔가 산업이 음.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만 하더라도 계속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고 올해 연말만 하더라도 어 2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이 연간으로 찍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사이에 뭐 2 배, 3배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만큼 AI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리고 이게 빅테크들이 진짜 자기들이 다 뛰어드는 거고 뭐 정말 우리가 뭐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수요가 없이 했던 게 아니고 음. 닷컴 시대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사람들이 쓰고 있진 않은데 계속 투자만 이루어지고 이게 숫자만 뭐 0만 계속 붙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투입 대비 그 매출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는 건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안 돼요. 각자 내가 내는 29,000원, 얘가 내는 29,000원 이거 해봤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이걸 다 상환할 수 있나?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더 돈을 벌 것인가? 뚜렷한 수익화의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쓰는 그런 것만 보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구글은 검색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회사가 벌지. 됐을까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투자를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여러 그 AI와 관련된 생태계에 많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많은 비즈니스를 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쓰임이 되고 유저 수가 늘어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뭐 사람만 모아가지고 돈이 되겠어? 이걸 통해서 인프라를 엄청 깔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이건 음. 결국에는 뭐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인프라를 깔고 AI를 하는 거는 공장을 짓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그 이 생성형 AI 중에서도 제일 잘한다라는 뭐 얘기도 듣고 뭔가 강점이 있어야지 그 밑에 있는 이제 AI 에이전틱 회사들이 이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를 갖다가 쓰는 거고요. 음. 그걸 통해서 이제 챗GPT에 대한 이제 그런 지배력도 강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구글도 이걸 통해서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거나 제미나이가 이미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글은 이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제미나이에 갖다 붙이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구글에서 우린 클라우드가 있는데 제미나이 이거 갖다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오픈 AI도 다른 비즈니스를 뭐 인수를 한다던가 음. 다른 걸 붙인다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고 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기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디바이스를 음.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은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본적인 코어에 대한 밸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얘기로 또 연관해서 보면 결국 우리 반도체들은 잘 팔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 회사들은 또 기회를 거기서 또 마련을 네.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지금 휴대폰을 한 대씩 다 들고 다니고 업무하시는 분들은 노트북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디바이스? 이게 거의 몸에 거치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할지 저도 되게 막 궁금합니다. 가령 몸에 심는 칩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도 있을까요? 아,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전 임원이 "AI 승패는 전기세 아끼는 데서 갈린다."라고도 했는데 사실 에너지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노후화 그 전력망 노후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이제 병목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뒷단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특히나 AI가 너무나 빨리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하나 차례차례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자, AI 다음으로 이제 주목할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 캔 사람보다 청바지 곡괭이 판 사람들이 사실 돈 더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AI 시대의 청바지와 곡괭이는 무엇인가요? 인프라죠 결국에는. 청바지와 인프라.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사실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은 거고요. 음. AI가 발전하면 결국엔 GPU가 필요한 거고 네. 뭐 메모리 회사들도 당연히 HBM이나 이런 데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뭘 네. 만들어내든 결국에 이제 인프라 회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광을 음.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제 뭐 코어웨이브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많이 뭐 떴었죠. 근데 물론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음. 빠르게 갔기 때문에 네. 조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런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들, 종목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력 부분도 그렇고 또 냉각 시스템도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냉각 시스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니츠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던데 이건 약간 부차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AI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은 다 다르긴 한데 전 기본적으로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2등, 3등도 좋기는 하지만은 1등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뭔가 음. 새로운 산업이 개화를 하고 이제 그럴 때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1등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1등 회사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2등, 음. 3등에서 하고 싶다고 그거 하지만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1등 회사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저는 좀 더 아. 안전하지 쌀 않을까. 때 사라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기업 밸류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저희가 페어 밸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라는 게 있는데 적정 가치를 항상 그거보다는 더 높게 도달할 때도 있고 아래에 도달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뭐 사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알면은 다 모두가 부자가 부자가 됐을 됐겠죠. 테니까 그런 게 아니지만은 적절하게 음.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도 분산 투자 그리고 한 번에 다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졌을 때 투자해도 마음이 좀 그 안심이 되는 회사들 '어차피 있잖아요. 우상향할 네. 거다.'라고 믿음을 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저는 모아가는 거지 트레이딩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어. 생각하거든요. 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투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 누군가에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음. 뭐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안전하게 생각.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투자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궁금해하냐면 2026년에 상장 노리는 그런 IPO 할 회사들, 실리콘밸리에서는 저 회사 상장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좀 추천. 일단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엔트로픽. 어. 엔트로픽이 이제 2026년에 상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이제 주관사나 아니면 법무법인을 고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이 먼저 상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네. 뭐 먼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네. 따라서 아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예상을 오. 하고 왜 있기는 이렇게 한데 밀려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언제 준비를 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근데 엔트로픽은 그거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음. 오픈 AI는 그거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뭐 내년 초쯤에는 클라우드 엔트로픽 먼저. 내년 초는 아니고요. 아마 내년 뭐 중반 정도에 중반. 그거는 알기 어렵습니다. 음. 왜냐면은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뉴욕 거래소에서도 IPO가 될 회사들의 뭐 명단도 진짜 한 일주일 뭐 열흘 전에 공개를 하거든요. 어. 그만큼 마지막까지도 상장될 때까지도 이게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서류 작업도 있겠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또 그런 합의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상장하는 거는 저희가 뭐 예상은 하더라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상장일 때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이미 많은 이제 미국의 비상장 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펀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증권사 지점이나 이런 PB 센터에서도 종종 짧은 기간 내에 뭐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래하시는 이제 그런 PB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또 증권사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되게 스팟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뭐가 언제라고 얘기는 되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ETF 같은 경우도 비상장 회사들의 이제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로봇이든 AI든 투자하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AI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눈여겨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비상장 회사들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 회사들의 소식만 봤을 때는 우리가 AI에 대한 전체적인 조각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매 분기마다 이야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든 아니면 오라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빅텍 회사들이 발표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비상장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음. 큰 회사들도 많고 한국에도 이게 기사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엔트로픽이 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엔트로픽이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AI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나면 뒤이어서 그거보다 좀 작은 회사나 뭐 피지컬 AI나 생성형 AI 외에도 에이전틱 AI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음. 계속 상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 1, 네. 2년 내에.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흐름도 읽는데도 좋고 또 음. 동시에 상장이 됐을 때 내가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러면 투자는 뜨는 곳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는 곳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AI와 로봇, 뭐 반도체 때문에 이 산업은 앞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위협을 받는 데가 이제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즈 어 음.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한창 2021년 이럴 때 많이 각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로 인해서 회사들이 이제 그 많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능을 AI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AI로 빠르게 변화한 회사들은 그래도 뭔가 기존의 그런 지위를 유지를 하거나 그래도 자리를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뒤처지면 AI 회사들한테 자기들이 입지를 어. 많이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리콘밸리 현장의 투자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AI가 저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소식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투자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저도 막 따라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이 업데이트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가는 음. 게 사실 되게 버거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 미디어가 워낙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또 영어로 이제 그 발간되는 그런 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이제 AI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저는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써볼 수 있으면 너무 또 써보는 게 전 너무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제미나이가 이제 3.0이 나오면서 제미나이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음. 뒤집어졌다라고 했는데 챗GPT 5.2가 나오면서 이거 또 다른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음. 그런 단적인 예만 봐도 이게 하루하루 뭔가 되게 다르고 하루하루 또 발표되는 이슈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정신없고 따라가는 게 버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뭔가 산업이 개화가 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로하더라도 잘 챙겨서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먼저 찾아보고 따라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중혁 팔로알토 캐피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